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주방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잘라놓은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콤한 과일 몇 조각. 당신은 이 음식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십니다.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말하던 바로 그 조합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식사 후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에 당분을 공급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달콤한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뇌세포가 손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선택한 음식이 되려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식빵을 먹으며 치매 예방 루틴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혈당 변동이 매우 심했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지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뇌 건강과 혈당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그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속에서 치매 예방식품이라고 포장된 것들조차 당신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한 눈으로 아침 식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음식이 정말로 뇌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조용히 혈당을 흔들고 있는지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치매는 머리 문제고 혈당은 당뇨병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뇌세포도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자주 급상승 급하락하면 뇌세포는 마치 전기가 깜빡거리는 방 안의 전등처럼 불안정해지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입증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공급될 때는 뇌가 원활히 작동하지만 혈당이 스파이크처럼 급격히 오르면 뇌 안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신경세포 손상이 빨라집니다. 쉽게 말해 치매 예방을 위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당뇨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은 뇌의 기름 탱크와 같습니다. 기름을 일정하게 넣어주어야 차가 부드럽게 달리는데 한꺼번에 쏟아붓거나 부족하게 주면 차가 금세 고장이 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젊을 때처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 변동이 더 크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만큼 뇌가 받는 충격도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뇌에서의 포도당 대사 문제와 치매 사이에 연결이 깊다는 뜻이지요. 아직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습관이 뇌를 젊게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는 말이 붙은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찾아 드셨는데 정작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억력이 더 빨리 저하되었고 그때서야 혈당과 뇌 건강의 관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뇌만 챙긴다고 생각했지. 피 속의 당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몰랐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억력 보조제나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그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숨은 함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다는 건 무조건 자주 먹어야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광고에서는 혈관 청소, 치매 예방, 간 건강 강화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가공 성분은 혈당을 크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 스낵, 말린 과일바, 건강 주스 등은 천연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분 함량이 높아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바와 말린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높게 나왔고 기억력 저하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건강식품이라고 써 있던데요. 라는 환자의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말은 광고일 뿐, 실제로는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건강식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가공된 형태로 포장된 제품은 원재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어떤 건강식품이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혈당을 흔드는 건강식품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지 말고 당신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번 식사 후 1, 2시간 뒤에 몸이 나른하거나 졸리다면 그건 혈당이 출렁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건강 지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달콤한 유혹의 실체를 짚어보려 합니다. 겉보기에 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과일과 주스가 어떻게 혈당을 크게 흔드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형형색색의 과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감 모두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과일을 챙기십니다. 게다가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과일 속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그 이면에 감춰진 당분입니다. 과일 자체는 분명 몸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 즉 혈당지수 GI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바나나나 포도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더욱이 아침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뇌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의 혈당 스파이크를 몸이 잘 감당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늦어져 오히려 해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 혈당 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줍니다. 하지만 즙을 내어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은 그대로 남아 몸속에 쏟아지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혈당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더 불안정하게 나오곤 합니다. 제 경험상 60대 이후 환자분들 중 매일 과일 주스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치매를 예방하려고 매일 사과 주스를 마셨는데 정작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뇌에 좋으라고 먹은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주스로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 속 폴리페놀이나 비타민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정량의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 이야기지 매일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충분하며 특히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소량 곁들이는 것이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데 더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덧, 바로 곡물과 빵의 함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신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통곡물 빵이 정말로 뇌를 지켜주는지
다음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물 빵과 시리얼, 그리고 각종 곡물 가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흰쌀밥이나 흰빵보다는 통곡물이 훨씬 건강에 좋지 않나요? 분명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통곡물 제품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잘게 분쇄되면 섬유질이 충분히 혈당 상승을 늦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오트밀 시리얼을 드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저당, 치매 예방 도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안심하고 드시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환자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통곡물 식빵 2장과 꿀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한 음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통곡물 빵 자체는 괜찮지만 꿀을 곁들이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결국 혈당이 흔들립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곡물이 장기적으로 뇌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공된 통곡물 제품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장과 췌장의 반응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는 꼬리표만 믿기보다는 실제 혈당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음식은 절대 흑백 논리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맥락과 균형입니다. 통곡물빵도 소량을 다른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만 단독으로 혹은 단맛 나는 재료와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결국 뇌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먹은 뒤 혈당이 어떻게 오르내리는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뇌 건강에 가장 위험한 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눈이 무겁게 내려앉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한 식곤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반응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과 세포의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의 오르내림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뇌와 혈관이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촉발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 스파이크는 뇌 건강에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정상 혈당 범위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식후 혈당 변동이 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하면 배가 안전하게 떠다니지만 큰 파도가 연달아 몰려오면 배가 흔들리고 결국 손상됩니다. 뇌는 바로 그 배와 같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혈당 스파이크와 치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두고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식사 후 혈당 변동이 큰 분일수록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실제로 이런 스파이크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곧이어 우리는 진료실에서 만났던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음식 선택이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저는 늘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좋다고 믿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꿀을 듬뿍 넣은 오트밀과 포도 몇 알을 드셨습니다. 그녀는 이 식단이 치매 예방에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기억력이 부쩍 약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경계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음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양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 혈당이 큰 파동을 만들면서 뇌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마트에서 파는 100%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뇌 건강을 지킨다며 즐겁게 마셨지만 공복 혈당이 꾸준히 상승했고 MRI 검사에서는 기억 중추인 해마의 위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스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광고 문구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만 의존해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환자 사례가 동일한 결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주스를 끊고 대신 점심에 소량의 사과를 통째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선한 의도가 잘못된 선택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뇌와 혈당을 함께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 다음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뇌를 지켜주면서도 혈당을 흔들지 않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해온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확실한 후보가 떠오릅니다. 첫째, 잎채소와 채소류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손상을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잎채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늦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뇌신경회로를 보호해 주지요. 실제로 매주 두세 번 등푸른 생선을 먹는 어르신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임상 자료도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아마씨 등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뇌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을 공급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지 과하게 먹으면 열량 과다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물론 나트륨 섭취에 유의해야 하지만 적정량을 유지한다면 분명 뇌 건강에 득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의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연구가 다수이지만 일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 음식을 줄이고 이들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약이나 기적 같은 슈퍼푸드가 아니라 꾸준히 먹는 밥상 속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한 요소, 단백질의 역할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혈당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는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흔히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뇌 건강과 혈당 안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단백질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혈당 불안정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게다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과 뇌의 건축 자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빵과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았지요. 몇 달 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와 혈당 변동성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식사 때마다 작은 양의 두부, 생선, 계란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먹던 식탁에 단백질이 늘어나니 몸이 덜 피곤하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단백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은 하루 체중 1kg당 1기 정도가 적당하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뇌와 혈당 모두에 득이 됩니다. 단백질의 힘을 이해하면 탄수화물 위주 식사라는 오래된 습관을 바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금만큼 경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 바로 당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보다 더 은밀하게 뇌와 혈관을 해치는 당분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듣습니다. 고혈압의 주범이 소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더 은밀하게 뇌와 혈관을 해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60세 이후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혈압은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혈당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분은 소금처럼 짜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이야말로 뇌와 혈관의 침묵 속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비만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뇌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분 섭취가 많은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세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줄이려고 애쓰는데 단 건 좀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검사에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만 문제라고 생각했지 설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당분이 치매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혈당 변동과 염증 반응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공통된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당분을 줄이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설탕, 꿀, 시럽, 과일 주스 이 4가지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전환을 통해 치매와 혈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당신의 밥상 위에서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건강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늘 먹던 달콤한 주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는 겁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되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한두 조각만 곁들이는 겁니다.
빵만 먹던 습관은 버리고 곡물빵을 먹더라도 반드시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세요. 이런 작은 조합의 변화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식사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식후 졸음이 줄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는데 결국 혈당 변동이 심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 순서와 조합을 바꾸도록 권했고 3개월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게 느껴져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가 수십 년간 본 결과는 분명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습관을 어떻게 평생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아침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뇌와 혈당,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겁지 않은 음식을 담은 작은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잎채소와 두부 한 조각, 구운 생선이 곁들여져 있고 옆에는 맑은 보리차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한 주스나 과도한 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된 마음과 가벼운 몸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뇌는 고요히 힘을 되찾고 기억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히 반짝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일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매일 먹던 음식이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지고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지며 1년 뒤에는 기억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은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한 숟갈의 변화,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치매 예방이라는 선한 의도가 어떻게 잘못된 음식 선택과 만나해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조합과 순서의 변화로 뇌와 혈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품으셨을 겁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